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오늘 차트 배우기 코너에서는 쌍바닥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쌍바닥, 쌍고점이라고 하면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굉장히 사랑받는 패턴이죠. 분석 방법이 굉장히 쉬운데 게다가 성능은 좋으니까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쌍바닥 패턴이 뭡니까? 이 패턴이 뭐죠? 자, 비슷한 곳에서 저점을 2번 찍으면 쌍바닥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쵸? 3번 찍으면 쓰리바닥이다. 그쵸?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했으면 코인을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거 비슷한 곳에서 저점을 2번 찍으면 쌍바닥이다, 비슷한 곳에 고점을 2번 찍으면 쌍고점이다, 이것부터가 틀렸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틀렸다, 불가능,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투자 시장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웬만해서는 안 쓰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쓰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렇게 이게 쌍바닥이고 이게 쌍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디 가서 차트 분석을 한다는 말을 하지도 말고 그냥 이 시장을 떠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영상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잔소리부터 해서 죄송하고요. 잔소리만 해놓고 정작 도움되는 내용 하나 안 알려주면 그때는 진짜 욕을 먹어도 싸잖아요. 근데 저는 욕을 먹기 싫거든요.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의 본질을 관통하는 내용. 아직은 악플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한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10분 동안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쌍바닥과 쌍고점이 틀렸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쌍바닥뿐만 아니라 차트를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이 구간을 봤을 때 여기 저점 있고 여기 비슷한 구간에 저점이 찍혔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쌍바닥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쌍바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쌍바닥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전혀 쌍바닥이 아닙니다. 왜냐면 쌍바닥의 정의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쌍바닥이 아니라 다르게 분석을 했었어야 합니다. 일단 쌍바닥의 정의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바이낸스 아카데미 자료이고요. 쌍바닥을 이렇게 정의했죠. 비슷한 구간의 바닥 형성.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구간에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을 돌파하면 더 간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처음 듣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구간에서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쌍바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쌍바닥 사이에 있는 이 노란색 선을 돌파하면 쌍바닥이 확정된 거고 추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이 사실상 쌍바닥의 핵심이고 심장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구간을 다시 보자면 이 자리는 이렇게 직전 최저점 지지선에 의한 반등을 했던 거지 쌍바닥 반등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 심장.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중심부가 없기 때문에. 중심부, 심장. 심장이 없다. 이 쌍바닥을 이루는 중간에 심장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전 최저점 지지선에 근거해서 매수를 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던 자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쌍바닥으로 분석해서 수익을 낼 수 있던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는.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된 거 아니야,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차트가 있어요. 여기에 바닥 찍고 반등하고 바닥 찍고 반등하고, 그러면 딱 봤을 때 이렇게 쌍바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심장도 있어요. 방금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심장이었다. 중심부가 중요하다. 그러면 밑에는 이렇게 설정하고 위에는 이렇게 작도를 하면은 쌍바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쌍바닥이면은 상승형 패턴이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런 중심부를 돌파를 못하니까 나락을 갔어요. 나락을 더 내려갔습니다. 여기 이후로 15K 때까지 바뀌었으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70% 더 내려갔습니다. 쌍바닥에 근거해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 최대 마이너스 70%까지도 쳐맞을 수 있던 그런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던 거죠. 분명히 비슷한 구간에서 저점 찍었고 이건 쌍바닥이고 이제 상승하는 일만 남았는데 왜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당하기 일쑤예요. 영문도 모르고 하락을 맞는 거죠. 쌍바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인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럴 때 많았을 거예요. 분명 쌍바닥인데 안 오르고 내려가는 거. 오늘 이후로 그런 일은 제가 죽어도 없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쌍바닥이 어떤 건지부터 보여드릴게요. 과연 제대로 된 쌍바닥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된 쌍바닥이 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진짜 쌍바닥입니다. 비슷한 구간의 저점 형성 쌍바닥, 그쵸? 그런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 쌍바닥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직은 쌍바닥이 아니에요. 물론 비슷한 구간에 저점을 찍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쌍바닥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1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해요. 심장이 있어야 된다. 심장. 아까 전에 바이낸스 아카데미 자료에서 봤듯이 쌍바닥을 이루는 중심 구간이 있었어요. 노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던 거. 그거를 심장이라고 합니다. 심장이라는 표현은 제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표현이고 실제 패턴 분석에서 심장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 쌍바닥 조건에는 비슷한 구간에 저점을 찍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장이 있어야 된다. 그쵸? 딱 봐도 심장처럼 중요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그쵸? 그리고 마지막 조건. 심장이 있는 거는 두 번째 조건이고 마지막 조건이 필요해요. 마지막 조건. 심장을 돌파해야 패턴 성공이다. 오케이?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쌍바닥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자리에서 사는 건 그냥 직전 저점 근방에서 사는 거고 쌍바닥 패턴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 이런 심장 라인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심장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쌍바닥 패턴 확정,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입니다. 엥? 이게 뭐가 쌍바닥이야? 저점이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쵸, 저점이 꽤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쌍바닥에서 중요한 거는 저점이 얼마나 똑같은 자리에서 나왔냐, 그게 아니거든요. 핵심은 심장입니다.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 바닥이 얼마나 똑같은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심장이 명확하잖아요. 딱 툭 튀어나와 있는 거. 이렇게 심장이 명확하면 그게 좋은 형태인 겁니다. 딱 봐도 여기가 중요하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간다. 그쵸? 여기도 이렇게 쌍바닥이 있고 심장이 있네. 심장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더 가는 모습. 깔끔하죠? 패턴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쌍바닥이 최저점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최저점은 여기죠. 여기인데 중간 자리여도 패턴 분석을 제대로 했으니까 이게 먹히는 겁니다. 쌍바닥이 적용되는 거죠. 여기도 쌍바닥이 있네요. 그쵸? 저점 있고 심장 있고. 근데 자, 심장이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딱 봐도 심장이었어야 정상적인 것 같은데 뜬금없이 여기에 긴 꼬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이럴 때 심장이 뭔가 애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네모 박스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구간 전체가 통으로 심장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자 봤을 때 0.5%도 안 되는 구간인데 괜히 이 둘 중에 하나 심장을 잘못 선택했다가 속임수에 당하면 안 되잖아요.
0.5% 구간 아끼려다가 5%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묶어버렸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저항 나오고 돌파하니까 지지받고 더 간다. 딱 맞네요. 그쵸? 자, 그리고 또 다른 구간 한번 봅시다. 이 구간 한번 볼게요.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구간. 여기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많이 찍혔네. 그쵸? 쌍바닥인가? 근데 쌍바닥 수준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언뜻 봐도 5개가 넘어요. 4개는 최소한 넘고 이렇게 세세한 밑꼬리까지 포함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5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구간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0.95% 1%도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자리는 쌍바닥이 될 수 있는 1단계의 조건을 갖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쌍바닥 패턴에 3단계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 저점이 비슷해야 된다. 두 번째, 심장이 있어야 된다. 1단계 저점 비슷. 근데 사실 저점이 안 비슷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2단계 심장이 있어야 된다. 3단계 심장 돌파. 심장을 돌파해야 그때부터 추가 상승을 하는 거다. 그쵸? 그런데 지금은 1단계만 있는 상태입니다. 1단계만 있는 상태로는 패턴 발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심장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구간을 봤을 때 심장이 어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점은 이렇게 있는데 심장은 어디인 것 같다?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당시에 저라면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여기를 심장으로 분석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당시에 차트를 보고 있었다면. 그러면 자 이렇게 심장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심장을 돌파했어요. 그것도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했죠. 자 확대해서 봤을 때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다. 이거는 좋은 형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추가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되돌아온다. 속임수인 거죠. 돌파 속임수에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자리에서 손절을 했어야 돼요. 다시 되돌아와서 종가를 맺었을 때 이 자리에서 1시간, 이게 1시간 봉이지만 4시간 봉으로도 종가 돌파를 했고 다시 종가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깔끔하게 바로 해야 돼요. 뭔가 쎄하니까. 딱 봐도 뭔가 이상하니까. 쎄하면은 일단 손절. 그리고 똑같은 바닥 구간에 내려와서 바닥을 또 찍는다. 사실 이쯤 됐을 때 이렇게 다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똑같은 지지 구간에 굉장히 많이 왔으니까 지지 구간을 자꾸 두들기니까 이제는 이탈할 것 같다. 지지하고 이렇게 튕겨내는 게 아니라 이탈할 것 같다. 그래서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당시에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서웠을 자리란 말이죠. 여기 뚫리면 이렇게 날아갈 수 있잖아요. 계속 반등하던 구간이 이탈하면 그때는 나락을 가는 거죠. 근데 일단 반등을 다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는 분석을 바꿔야 돼요. 아, 이거는 쌍바닥이 아니라 박스권이다. 박스권. 이렇게 분석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 여기도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파 속임수가 나오고 이렇게 내려와요. 뭐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종가로는 돌파한 게 아니니까 아니라고 치고 여기는 종가로 돌파했죠. 이 심장에 대해서. 근데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속임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구간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쌍바닥이 아니라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으로 분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에도 심장이 있어요. 모든 분석, 모든 패턴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임계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임계점이라고 불러도 되고 심장이라 불러도 되고 뭐 핵심이라 불러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마음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자, 봤을 때 박스권의 심장은 어디다? 심장이 2개죠. 상단부, 하단부. 박스권에는 심장이 2개가 있습니다. 상단부, 하단부. 박지성이에요, 거의. 자, 첫 번째 심장 위에는 여기, 두 번째 심장 밑에는 여기. 그쵸? 그리고 자, 다시 크게 봤을 때 박스권의 자, 작도를 제가 수평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이 있고, 그리고 상단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다? 이제는 쌍바닥 패턴이 아니라 박스권 상방 돌파에 의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자, 이 박스권 크기에 정확히 뭐 1대1 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대충 비스무리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자리가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심장들이 있었어요. 가짜 심장들이 있었고 페이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짜 심장에 속은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임수 하나하나에 개미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개미들이 실제로 많이 털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자리에서. 개미를 많이 털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큰 추세가 나와요. 개미를 많이 털고 나면 큰 추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꾸 양방 털어먹은 자리는 대체로 추세의 시작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자리가 마지막 최저점이었어요. 이렇게 여기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500% 상승을 했죠. 비트코인이 500% 상승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다시 봤을 때 지나간 과거 차트인데도 쉽지 않았던 구간, 그만큼 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구간, 이런 어려운 자리 이후에는 큰 게 나온다는 거죠, 보통. 그리고 제가 엘리엇 파동을 쓰지는 않지만 엘리엇 파동에도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임펄스 1파에서는 사람들이 눈치챌 수 없도록 헷갈리게 만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면 개미들이 1파 시작점에서부터 올라타 있으면 세력 입장에서는 심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1파 당시에 1파를 눈치채는 건 상당히 어렵다, 굉장히 헷갈린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설명에. 저는 엘리엇 파동을 안 써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분석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 해석은 똑같이 되잖아요. 자, 지금까지 쌍바닥 이야기만 했는데 쌍고점, 더블탑이라고 하죠. 더블탑도 똑같죠 뭐. 방향만 반대일 뿐입니다. 여기 이렇게 고점 두 개 있고 심장이 있네. 이쯤 되면 보자마자 심장이 어디인지 눈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딱 봐도 여기가 심장인 것처럼 생겼죠. 그리고 심장이 터지니까, 이탈하니까 그걸 기점으로 더 내려가는 모습. 근데 바로 옆에도 이렇게 쌍바닥이 있네요. 자, 저점 있고 심장이 어디다?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인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면 이렇게 두 개의 구간을 아까처럼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하나의 구간으로 퉁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더니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더 간다. 맞습니까? 너무 쉽죠?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슬슬 여러분들 눈에도 이게 보일 거예요. 사실 처음에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잔소리를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미친놈이 뭐라는 거야, 구독자도 낮은 주제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미친놈 이렇게 하고 그냥 영상을 꺼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다 보니까 내용이 괜찮죠, 논리적으로. 쌍바닥 패턴이 그냥 저점 똑같은 곳에 찍었다고 쌍바닥 찐상승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점 똑같이 찍었어도 반등했다가 이렇게 꽂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쌍바닥이 아닌 거예요. 이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죠. 이런 쌍바닥 인척하는 무빙에, 그쵸? 이런 거에 당하는 일을 죽어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자, 더블탑 패턴 예시 하나 더 들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고점 있고 심장이 여기인 거로 추정이 되죠. 딱 봐도 심장처럼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심장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으면 이제부터 더블탑 패턴이 발동되면서 이렇게 추가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조금밖에 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깔끔하게 손절해야 되죠. 더블탑 성능이 벌써 끝났다, 이거는 굉장히 성능이 약하거나 아니면 속임수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 라인이 짧을 때 바로 손절을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올라갈 때 그제서야 뒤늦게 손절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손절 금액이 점점 커져요. 판단을 느리게 하면 할수록. 판단을 내려야 될 때는 빠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1600명 정도 되는데 1600명의 개미분들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미끼리, 저도 개미고 개미끼리 으쌰으쌰 하는 맛이라도 있어야 저도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죠. 저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쯤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